자, 교재는 271페이지, 자, 공동정범, 자, 1번 문제입니다. 작년도 일반경찰 문제입니다. 자, 피고인이 포괄일제히 관계에 있는 범죄 일부를 실행했다. 무슨 말이지? 적으세요.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는데 이탈했다. 무슨 문제지? 공범 중의 일부가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는데 이탈했다. 중지미수 문제죠. 중지미수가 되려면 어떻게 배웠나요? 다른 공범자 전원의 행위를 중직했을 때 또는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직했을 때 중지미수가 인정되죠. 그런데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졌다 했으니까 중지미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따라서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모든 책임을 전부 다 져야만 됩니다.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자, 2번 문제 볼까요? 자,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그치? 그가 공모에서 담당한 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자가 주동자였다면 영향력을 제거했을 때 안에서 이탈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만약에 주모자가 아니었다면 명시적, 묵시적 이탈도 가능하지만 주모자였을 때는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향력을 제거했을 때 안에서 이탈이 된다. 그런 판례죠. 자, 2번 보죠. 자, 공모 문제인데, 자,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자,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범죄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했다 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 맞고, 자, 3번. 자, 무고죄 판례죠. 자, 무고죄 판례 최신 판례인데, 이 최신 판례, 자,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4번에 별표를 쳐보세요. 자, 무고죄는, 자, 첫 번째 줄 타인 밑줄 그치고, 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했을 때 이것이 무고죄가 되거든요.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가 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에 있어서 제3자가 가담을 해요. 자, 밑에 나와있지?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가 공모했다 하더라도 이건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했기 때문에 따라서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요.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하고 제3자와 공모하게 되고 가담하였다 할지라도 그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따라서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출제가능성 또 있는 판례입니다. 잘 받으시고요. 자, 다음 2번 문제.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자, 모든 공범자가 그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치?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무슨 얘기지? 망 보는 행위, 그치? 망을 본다. 뭐 차량을 갖고 대기를 한다는 것들이 그러한 사례가 되죠. 그랬을 때 망을 본 자도 대기한 자도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그치?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번 판례. 자, 유명한 판례죠. 피고인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하지 않고 따라다녔다. 그 다음에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함께 이야기만 나누었다 라고 했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모 공동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틀렸죠? 답은 2번이지. 자, 3번을 풀었습니다. 주도적 참여했을 때는 영향을 제거했을 때 안에서만 이탈이 된다는 판례 풀었어요. 이건 삭제할게요. 자, 배임죄의 공모 공동정범이 되려면 자, 밑에 줄 그 방법을 몰랐다 할지라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 몰라도 돼요.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전부 다 공모관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작년도 경찰 문제네요. 이것도 출제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판례, 최신 판례죠. 가불병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절도범을 공모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자, 갑과 을 동그라미 쳐볼까요? 갑과 을은 밑에 줄 집에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왔다 그랬어요. 훔쳐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지? 둘은 특수절도죄가 되지. 특수절도죄가 됩니다. 우리 삐끼주점 사건 아시잖아요. 합동범 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지? 삐끼주점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자, 병은 어떻게 했나요? 병은 밑에 줄 보시면 대기했다. 망을 봤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갑과 을의 물건을 가져오자 트럭에 싣고 함께 도주했던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끊어볼까요? 자, 그랬을 때 갑과 을은 특수절도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병은 뭐가 돼요? 병은 일반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틀렸다니까. 일반 절도죄가 아니라 특수절도죄.
합동범위죠. 그제의 공모 공동정범 또는 공동정범이 되는 거지. 공모 공동정범 아니고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지. 괜찮아? 자, 2번 가볼게요. 자, 갑이 한 달여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마약류를 제조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을인 갑의 그 같은 제조 행위를 알고 도중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뭐지? 승계적 공동정범 문제지. 승계적 공동정범. 자, 이런 사안에서 을이 범행을 가담할 당시에 이미 이루어진 종결의 범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치? 그 이전까지 책임지나? 그 이전까지 책임지지 않죠.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지 이전까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승계적 공동정범 문제입니다. 3번. 자, 공모자 중에 1인이 그 공모자가 실행에 이르기 전에 이탈했을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때 그 이탈 표현이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죠.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다. 그때 요 공모자 중에 1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가담자였지? 단순 가담자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류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주모자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모자 할 때는 영향력을 제거했을 때 안에서만 이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 가담자일 때는 명시적, 묵시적 이탈, 불문 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4번도 승계적 공동정범 문제죠. 포괄일제 도중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종조범을 알았다 할지라도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맞죠? 정답은 4번. 자, 다음 페이지. 자, 문제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작년도 승진 문제네. 자, 1번 플랜 볼까요? 갑이 부녀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었을 것을 을과 공모했다. 그런데 이 갑은 누구냐면 이 주모자예요, 주모자입니다. 단순 가담자 아닙니다. 자, 이 을로 하여금 유인된 16세죠. 16세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였고, 약속을 어길 경우에 민형사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였고, 그치? 자, 하였지만, 자, 볼까요? 갑이, 이 주모자죠. 이 갑이란 놈이 별건으로 계속 체포되어서 수원 그 주소에 수감 중인 동안에 A가 을의 관리 아래 성매수 대가로 받은 돈, 이랬어요. 성매수를 했다는 거죠. 성매매를 했다는 거지. 자, 근데 이 갑이란 사람이 수감 중이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기능적 행위 지배를 제거했으면 못했어요. 제거 못한 상태에서 지금 구속된 거예요. 따라서 그 이후에 A라고 하는 여성은 계속 성매매를 했잖아요. 그치? 따라서 갑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제거하지 않고 구속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탈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1번이네. 자, 문제 2번. 문제 2번 풀었죠? 삭제하고 2번 볼게요. 자, 공모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자, 밑에 줄 전체의 범행 과정에 모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순차적, 암묵적을 통해서 의사 결합만 있으면 공모관계에 인정될 수 있다는 거 맞죠? 자, 유일한 지배자인 갑이라 했네요. 자, 현장 소장들의 뇌물 공유 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비록 그가 대상 및 액수에 대해서 뇌물 공유 지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모 공동정범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지? 갑이라는 사람은 공모를 했지. 공모를 했어요. 플러스 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행위는 하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도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한다는 판례가 되는 거지. 맞잖아요? 행위는 누가 했어? 행위는 이 소장들이 했지. 소장들은 공모도 했고 플러스 행위도 했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 갑에게도 뭐가 된다? 공모 공동정범이 된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문제 5번 가볼게요. 자, 옳고 그름을 바르게 된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문제 풀었네요. 올해 승진 문제인데 1번 풀었어요. 삭제할게요. 이탈 안 된다 했어요.
자, 2번. 이 공동가공의사는 한마디로 이퀄 공모지. 이 공모라고 하는 것은, 용인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안 되고, 일체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맞지? 맞습니다. 이건 동그라미네. 자, 2번. 3번. 자, 공동정범이 되려면, 밑에 줄. 소극적 배임행위 편성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하거나 전체 행위에 관여하는 등으로 해서 적극 가담했을 때 안에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배임죄의 공동정범. 근데 유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네. 자, 1번. 자, 누가 나와있지? 단순 가담자네요. 주모자가 아니고 단순 가담자네요. 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공모 공동정범의 책임을 집니까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안 됩니까? 책임지지 않지. 왜 책임지지 않나요? 이 단순 가담자는 왜냐하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주모자라면 다르죠. 주모자라면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책임을 지겠지만 단순 가담자일 때는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동그라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가봅니다.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문제. 을이 81년 2월 초부터 경찰부터 희록봉 제조 행위를 계속하고 있던 도중이니까 무슨 말이지? 가담했단 얘기지, 중간에 가담했단 얘기지? 무슨 말입니까? 아하, 승계적 공동정범 문제구나. 공동정범 판례구나. 이렇게, 빨리, 채셨죠? 자, 그랬을 때, 그 가담 이전까지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지지 않지. 그치?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지, 가담 이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 볼게요. A, B, C, D 등은 폭행, 기타, 신체 침해 행위에 대한 공동의사를 가진 채 상대방과 패싸움을 하던 도중에 A가 갑을 칼로 찔러 죽이겠어요. 그러면 A는 뭐가 되지? 살인죄가 되지. 살인죄가 되죠. 살인죄가 되지. 자, 문제는 그 다음 애들이야. 자, B, C, D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상해치사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왜요? 여기서 사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말은 이퀄 무슨 말이다? 아, 예견 가능성이 있다. 예견 가능성은 있었다. 있기 때문에 상해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정범위 되지. 자, 앞에서 A는 뭐가 돼요? A는 살인죄가 돼요. 살인죄. A는 살인죄가 되고 나머지 B, C, C는 뭐가 돼?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결과적 가정범위 되고 그런 말이에요. 동그라미. 3번 가볼게요. 자, 행위자 일방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평면적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맞네요. 끊고 또한 실행행위 도중이라 했어요. 도중. 뒤늦게 가담한 자는 전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맞지?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자, 이것은 뭐다? 이퀄 가담 이후만 책임지는 것이지 전체 범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죠? 동그라미. 자, 4번 가볼게요. 자, 공동과실로 인해서 결과 발생했을 때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어 있어요.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과실범의 공동정범. 우리 판례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는 판례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됐고. 자, 7번 갑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입시 부정행위를 지시했다 그랬어요. 했어요. 그 다음. 이때 사장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가 돼요?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가 돼요? 그렇지. 공모란 말이 생략되는 거예요. 공모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시한 자는 뭐가 돼요? 지시한 자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공무원이 있지만 플러스 행위 자체는 하지 않지. 행위 자체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하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시한 자에게 뭐가 돼요? 업무방해죄의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모 공동정범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자, 팔아달라. 공모관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 3번. 공직선거법 257조 제1항 1호인데, 여기서 각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와 관련하여 그 기부행위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공모했다 할지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있다 틀렸어요. 이거 중요한 판례인데, 이거 한번 해설 볼게요. 해설 별표 치시고요. 이거 중요해요. 자, 공선법 251조 제1항 1호, 요 각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열거되어 있는 자만 처벌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113조, 114조, 115조에 열거된 자만 처벌되는 것이다. 따라서 밑에 그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주체자와 공모했다 할지라도 그 신분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지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적으세요. 33조 형법 제33조 본문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예, 33조 본문, 즉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신분자의 신분을 얻어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판례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세한 것은 공범과 신분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의사연락은 명시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틀렸고. 자, 그 다음 미음번. 딱지엄을 발행하여 매매하였다. 자, 딱지엄은 뭐지? 딱지엄은 뭐예요? 사기를 목적으로 발행한 놈. 뭐라고, 이거? 이퀄 사기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놈을 말해요. 자, 그치? 근데 여기서 발행이 따로 있고 매매 따로 있어요. 우리가 책을 출간하는 사람 따로 있고 판매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치? 판매는 서점에서잖아요. 그러니까 발행과 매매는 원래 독립되어 있는 별개 행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발행자 따로 매매자 따로. 발행자도 딱지어 사기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고 매매하는 자도 사기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행과 매매를 했다면 이 두 사람 전부 다 뭐가 있다?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그 전전 유통 경로 과정이라든지 중간 소지인들 방법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래도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두 사람 뭐가 돼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판례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8번 가볼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 자, 1번 문제. 단순 참가자란 말 알아두셔야 돼요. 단순 참가자. 이 키워드지. 체포된 이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단순 가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모자 할 때는 책임집니다. 근데 단순 가담자는 그 이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2번. 갑은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의뢰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의뢰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했던 것이 아니었다 했을 때, 자, 의뢰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지 아니었다. 그리고 처벌되지 않은 행위를 뭐 어떻게 꼬셨다 이런 말이지, 그치? 이용했다는 말이지? 그랬을 때는 간접정범이 되지, 간접정범이. 맞잖아요? 간접정범에서 의사 지배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이 요건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한다는 것이, 이것이 요건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사 지배만 된다면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질문. 주도적 나오지? 주도적 참가했을 때는 영향력을 제거했을 때 안에서 이탈이 된다. 앞에서 풀었네요. 삭제할게요. 자, 그 다음 4번은 승계적 공동정범 문제지. 범인 도피행위 도중에 가담했을 때 공동의 범위를 갖고 가담했을 때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맞죠? 이거 이 내용이잖아. 요거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승계적 공동정범 얘기 나와있지?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성립시기 문제인데 계속범일 때에는 종료시까지 가담하면 된다. 도피죄가 그렇다. 도피죄는 그 선행자 갑이 종료되기 전까지 후행자가 가담했을 때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그렇지만은 즉시범 상태범일 때에는
기소시까지 가담해야 된다. 그 얘가 횡령죄, 배임죄 할 때 풀었잖아, 그렇지? 그런 얘기예요. 이 내용은 종료 전에 가담했기 때문에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4번은 앞에서 푸른 것 같은데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마지막 교사 전 과정에 관여하는 것처럼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안에서 뭐가 됩니까? 이퀄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앞에서 풀었어요. 삭제할게요. 자,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보세요. 주모자, 주도한 갑이니까 주모자지? 예, 주모자입니다. 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아야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 기능적 행위집의 영향력을 제거하지 못했지. 그래서 이것은 이탈했다고 볼 수가 없죠. 이탈로 볼 수가 없다. 지금 뭐로 봤어요? 이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던 판례가 되죠. 그치? 자, 그 다음. 자, 2번 볼게요. 자, 운전병이 있고 선탑자가 있어요. 근데 같이 이 주점에 들어가서 음주했다는 거예요. 같이 먹었다. 술을 같이 먹었다는. 이 말이 돼요? 운전병도 술 먹고, 선탑자도 술 먹고, 당연히 사고 날 수밖에 없지. 사고 발생했죠. 둘 다 뭐가 돼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되지. 자, 두목급이 어떻게 씁니까? 두목급 수괴가 어떻게 씁니까? 전부 죽여라고 고함을 쳤지? 그랬을 때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자, 두목급 수괴는 뭐예요? 그렇다니까. 지시하는 역할 분담을 했죠. 지시하는 역할 분담. 역할 분담했다는 거예요.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목급 수괴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자, 4번은 중요한 판례예요. 4번은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4번은 해설을 통해서 정리할게요. 별별점 찌시고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했다. 범행을 모의했다. 실행에 가담하지 않고 공모자들이 강취해온 작물 처분을 알선했다라고 했을 때 이 피고인의 죄책은 뭐가 돼요?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때 중요한 것은 작물 알선죄가 되질 않아요. 작물 알선을 했다 해서 작물 알선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왜 이게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작물죄의 주체는 정범 이외의자가 작물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했다 했으니까 범행 모의했으니까 일단 이 자체가 정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물죄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두 가지 죄가 다 된다고 하면 틀려요. 여기처럼 이렇게 하면 틀리단 말이에요. 요 말도 틀렸고 이 말도 틀렸어요.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 해야 돼. 공동정범. 범행을 모의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공갈랭이에 착수한 후에 공동의 범행을 갖고 가담을 했다. 이거. 그랬을 때 승계주 공동정범 문제지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볼게요. 자, 이것도 많이 나왔네요. 임대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실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고 자, 그래서 역할 분담을 했고 라고 했을 때 공동정범이 되지. 그치? 기억번 동그라미네요. 자, 니은번 볼게요. 자, 니은번 풀었어요. 유일한 지배자 아까 풀었잖아요. 소장들의 뇌물 공여인을 지지받고 확인 결제했다라고 했을 때 그 죄의 공모 공동정범 풀었기 때문에 삭제할게요. 그것도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상호 의사의 연락하가 있다 그랬어. 연락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퀄 공모가 있다. 이런 말이지? 공모가 있기 때문에 독립행위 경합이라는 문제가 생겨나네요. 동시범이 생겨나? 이 문제가 생겨나지 않지? 연락이 공모가 있는데? 그치? 틀렸네. 자, 리을번. 상해, 폭행이 경합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대요. 뭐가 되지? 그럼 상해치사잖아요. 상해치사, 폭행치사의 경우에 우리 형법은 263조를 적용하죠. 이게 판례야, 판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사망된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동시범위 예에 따라, 공동범위 예에 따라 처벌을 하지. 그치? 그 말이죠.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1번. 자, 문제 11번입니다. 자,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풀었죠? 1번은 1번 문제잖아. 일부 실행했다는 말은 착수했다는 말이고, 실행에 착수해 나갔다는 말이고, 이탈했다는 말은 중지미수 문제네요. 중지미수가 과연 될까, 안 될까, 이런 말이네. 근데 나머지 범위 이루어졌다 했으니까, 중지미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치? 공동정부 책임을 지겠죠? 틀렸네요. 그 다음. 자, 2번. 공동가공의 의사는 일방만으로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지. 편면적 공동정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풀었어요. 3번은 풀었는데, 자, 도피행위 도중에 공동의 범위를 갖고 가담했을 때는 도피죄의 공동정부입니다. 이런 말이고요. 자, 일단 끊어볼까? 이는 정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맞지? 즉, 여기서, 공동의 범위를 갖고 가담했으면 공동정범. 만약에 방조범의 고의를 갖고 가담했으면 방조범. 이런 말이. 답은 3번이네. 자, 4번은 부작위범 할 때 풀었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상호간에 공통된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야 돼요. 틀렸단 말이죠. 자, 12번.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딱지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발행했다. 그치? 또는 팔았다. 라고 했을 때, 발행한 놈이나 팔았던 놈이나, 중간에 전전유통 경로 과정이라든지, 소지인들 방법을 몰랐다 할지라도,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 틀렸지? 그치? 발행한 놈이 따로 있고 매매한 놈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매매한 놈이 따로 있다면 그 발행자와 공모자 사이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2번. 독립행위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 각자 뭐가 돼요?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각자를 미수가 아니고 기수죠. 기수범으로 처벌을 하지. 이게 263조에 나와 있어. 263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갑이 A를 강간하고 있을 때, 을 스스로 강간에 가담할 의사로 갑이 모르는 사이에 망을 봐줬다는 거예요. 망을 봐줬다. 갑이 모르는 사이에 망을 봐줬네요. 그러면 강간죄의 공동정이 됩니까? 편면적 공동정이 되니? 아니, CF, 편면적 공동정범이 되냐고. 우리 판례가 그걸 인정합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 그치?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공가령이 일부에 착수했는데, 공동의 범위를 갖고 가담하죠? 그랬을 때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이 공모라고 하는 것은 일방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도 공모관계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 자, 13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고의범위든 과실범위도 불문하고 의사 연결이 있으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범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실범위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어떤 판례 할 때 나오는 말이지? 그렇지. 과실범에 공동정범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 판결료지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공동가공의사가 있을 때는 전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돼 있고, 스스로 직접 실행을 분담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맞지? 망을 보는 행위 있잖아. 예를 들면, 망을 본다, 대기한다. 그런 말이지. 자, 3번입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10명이 정문 앞에서 한 사람은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고, 다른 2명에서 4명은 옆에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5개 시위를 하였지? 그랬을 때 공모 공동정범이 되지. 맞죠? 우리가 시위를 할 때는 집시법상의 시위를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한 명만 피켓을 들었고 한 명을 피켓 들었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죠. 옆에 있는 2명, 4명 뭐 하냐고. 2명, 4명. 그치? 전부 다 공모를 했다는 얘기지. 자, 여기서 이 2명에서 4명은 공모를 했다는 거지. 공모를 했고 플러스 피켓을 안 들었으니까 실행은 안 했지?
그러나 한 사람은 공모를 했지? 피켓을 들었으니까 실행행위도 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다른 2명에서 4명은 뭐다? 공모 공동정범이 되네. 공모 공동정범. 아시겠습니까? 자,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했다 할지라도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하는 판례 생각나시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4번입니다.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갑은 부실 공사를 했습니다. 을은 공사 감독 공무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병은 유지관리를 했네요. 자, 각자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무슨 사건이지?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지. 그래서 이 가담자 모두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지. 공동정범이 되죠. 다음정보 틀렸고 이것도 틀렸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자, 2번. 용인하는 것만 갖고는 공동가공리사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 갑과 을이 절도를 공모하고, 절도 공모했습니다. 갑이 절도를 행하고 있다. 무슨 말이지? 기수란 말이야, 기수. 기수. 이면,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리에 따라서, 망을 본 놈도 똑같이 기수. 그러니까, 을도 뭐가 돼요? 똑같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갑도 기수, 을도 기수. 됐나요? 무슨 중기미수? 틀렸지? 자, 1번. 자, 새놈이 노상 강도를 하기로 공모를 했다. 자, 갑은 어떻게 했어요? 갑은 망을 받지. 그 다음, 을과 병은 내렸어요. 그래서 강취하려 했는데,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는 병을, 자, 이 병을이라는 사람을, 을이 칼을 갖고 찔러서 살해했어요. 자, 그럼 이 을은 무슨 죄? 이 을은 무슨 죄? 을은 살인죄, 강도살인죄지. 강도 기회에 죽였으니까 살인죄가 되지. 문제는 나머지 사람이야. 요 갑하고, 그 다음에, 을이지, 을. 을은 병이지, 병. 병은 무슨 죄가 되겠나, 어? 요 두 사람 뭐가 돼요? 요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대해서 두 사람은 예견이 가능하다.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 노상 강도, 칼을 들고 강도적 공모했잖아요. 그럼 자칫하다가는 누군가가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강도, 치사죄가 되지. 그러니까 찔러 죽인 놈은 살인죄, 찌르지 않고 예견이 가능했던 놈은 치사죄가 되죠. 그래서 모두가 살인죄가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야. 여기 나오지? 마지막 줄 보시면 여기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예견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놈은 뭐가 돼요? 강도 치사죄가 돼요. 자, 1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뭐 범죄 공동설력이 나와 있죠. 이런 학설 나와 있을 때 일단 건너뛰세요. 건너뛰시고 일단 판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풀었어요. 뭐 임대인 행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실제로 임대인 것처럼 역할을 부담을 했고 공동정범이 된다는 판례 앞에서 풀었습니다. 답은 2번이네. 삭제할게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3번에 사주겠다 하고 말했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지. 사주겠다, 팔아주겠다, 팔아달라 이거 안 돼요. 4번. 자,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가던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라고 했을 때 이 공모한 범죄가 뭐냐면 이게 파업이야, 파업. 근로자들이 파업하려고 합니다. 파업하려고 할 때 미리 다 얘기하죠. 언제 파업한다고 얘기하니까 경찰이 출동하겠지. 경찰관하고 대치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누군가는 다치겠지. 부수적인 다른 범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공주빵이라든지 손괴라든지 뭐 방화라든지 뭐 등 이런 것들이 예견이 돼요. 충분히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예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갔고 결국 그와 같은 일이 터졌어요. 그치? 이런 부수적인 범죄가 결국 발생했다니까요. 그랬을 때는 그 공모자들 사이에서는 그 전부에 대해서
공모, 암묵적인 공모가 있고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체에 대해서 다 책임져야 돼. 공직방, 손괴 행위까지 전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번 나왔네. 1번. 자, 범죄 공동설에 따르게 되면 서로 고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그때는 개별적인 고의범의 동시범이 된다. 동시범 문제가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해설 나왔지? 해설. 자, 범죄 공동설에서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같이 하자. 범죄를 공동하자. 범죄를 같이 하자는 말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를 같이 하자. 고의를 같이 하자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고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라고 할 때는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범으로 풀어요. 아시겠지? 이건 학설인데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된다. 나머지 팔만 하면 되니까. 여기는 안 나왔고 책에 있는 것 같아요. 책에 있는데 그 책에 한번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16번 볼게요. 자, 16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1번 자, 승계적 공동범 문제지. 가담 이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치? 승계적 공동범 문제예요. 즉 연속된 희럽봉 제조행위 일부에 가담했을 때 알고 가담했다 할지라도 가담 이전은 책임지지 않고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3번은 그 삐끼점 사건이지. 3명 가운데 2명이 절도 행위를 모의하였고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죠. 그치? 삐끼점 판례라니까 틀렸어요. 자, 단순시 참가자는 체포된 이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했어요. 주모자일 땐 다르지만 틀렸고. 자, 공모 공동정범이 되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 맞지? 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풀었습니다. 아까 딱 좀 풀었잖아. 공무원 인증할 수 있다고. 삭제할게요.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도 풀었어요. 2번도 풀었고 일체형이 되어서 용인을 하는 것만은 안 되고요. 일체형이 되어서 다른 사람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 이 공모라고 하는 겁니다. 풀었어요. 3번 포괄적, 개별적 맞고 4번 지배자 풀었지 아까? 풀었어요. 자, 18번입니다. 갑은 을병과 함께 공장에 몰려들어가 피역을 훔치기로 공모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처벌이 두려워서 장소로 가지 않았다. 뭐지? 이퀄? 이탈이다. 이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행 착수 전 이탈이에요. 요거. 이탈은 실행 착수 후가 아니고 전의 이탈이다. 이래요. 나머지 두 놈이 이제 끊고요. 나머지 둘이 갔지? 나머지 둘이 가서 훔쳤어요. 밑에 가서 절취했다. 갑, 을과 병은 뭐가 돼? 특수절도죄가 돼. 특수절도죄. 근데 이때 갑은 착수전의 이탈이기 때문에 이탈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19번. 옳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갑과 을은 절도를 모의했다. 한 놈이 절도를 하는 동안에 다른 놈은 가까운 곳에 대기했다. 이 가까운 곳에 대기 바로 현장성이에요. 현장성을 인정했던 판례이에요. 그래서 절도죄 공동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2009년도 2차 문제죠. 자, 문제 3번. 라고만 잠깐 아시지? 그래서 삽으로 사람을 때리는 신용으로 하여금 모의를 주도했다. 이 갑이 뭐예요? 주모자가 되지, 주모자. 그래서 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강도상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착수전의 이탈을 인정할 것이냐. 근데 주모자는 기능적 행위집을 제거했을 때 안에서 이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라고만 하고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위집의 제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탈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놈이 강도상해를 했다 했잖아요. 그럼 이놈도 뭐가 돼요?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3번 볼까요? 갑은 허위 작성된 유가증권을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을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 친구가 진짜로 행사를 했어요. 맞지? 그러면 자 보세요. 허위 작성된 유가증권을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줬잖아요. 그럼 준 것이 뭐가 돼요? 이게 행사죄가 돼요. 행사죄 이퀄 행사죄가 되고 을이 이를 행사했죠. 이것도 뭐가 돼요? 이퀄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응? 갑도 행사죄, 을도 행사죄. 둘이 같이 했지? 행사죄의 뭐가 돼요? 행사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나오잖아. 행사죄의 공동정범이다. 맞는 말이지. 자, 그 다음 4번.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는 사건은 아시지? 뭐로 봤어? 상해죄 교사를 봤지. 결국 했는데 이 친구가 사망하게 하였다. 그럼 약은 뭐가 돼? 살인죄가 되지. 근데 이 친구가 예견할 수 없었대요. 그럼 뭐가 돼? 상해치사가 아니고 상해죄. 예견할 수 없었으니까 결과적까지는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해죄의 교사만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지. 됐습니까? 자, 20번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포괄일제 도중에 가담했다. 풀었지? 가담 이전까지 책임집니까? 이전 책임지지 않습니다. 틀렸네. 자, 갑과 을은 강도를 공모했다. 강간했다. 무슨 착오? 질적 착오. 질적 착오지? 질적 착오. 자, 이때 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했잖아. 그치? 그랬을 때 갑은 강도 강간죄. 을은 특수 강도죄만. 그치? 강도죄만. 강간 책임져? 강간 책임 안 지지. 그치? 답은 2번이네요. 2번 판례 잘 나와요. 기억 좀 잘 해두시고. 3번. 과도를 들고 강도하기를 공모했다. 그치? 망을 봤다. 진짜 이놈이 칼을 들고 휘둘렀다. 야, 뭐가 돼? 강도상했지. 이퀄? 강도상했지가 되지. 칼 휘두른 놈? 강도상했지. 밖에서 망 본 놈 뭐가 돼? 망 본 놈. 똑같이 강도상했지가 되는 거지. 무슨 특수강도는? 상해죄까지 책임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칼을 들고 강도하자 했다는 말은 자칫하다가는 상대방을 칼로 찌를 수 있다는 점까지 얘기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강도 상해죄의 공동정범. 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자, 판례 해설 잘 보세요. 판례 해설 잘 보시면 상해죄까지 공범 책임을 진다. 이렇게 봤어요. 자, 4번 볼까요? 갑은 A를 강간하고 떠났다. 그것을 지나가던 을이 또다시 강간했다. 근데 그 상처가 누구 것인지가 판명되지 않았다 했을 때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됩니까? 안 되죠. 아니 강간죄 같은 경우는 상해죄 동시범위 특례를 인정하지 않잖아. 그 얘기야. 그쪽에 나오지? 223조의 상해죄 동시범위 특례는 강간죄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각각 강간죄만 적용되는 거예요. 됐나요? 정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